x에다 뭘 대입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x에다 빼기 10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x에다 빼기 10을 대입하잖아? 빼기 1000 플러스 1000 플러스 3 맞지? 그놈이 빼기 10 빼기 알파 빼기 10 빼기 베타 빼기 10 빼기 감마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애초에 이거는 지금 애초에 저 모양인 거라고 지금 납득가? 얘는 얼마? 3인 거야 답이. 이거 공간 계산해서 결국 3 나올 거야. 그치? 이해는 가요? 정리 좀 해놔. 봐봐 423번 책 여러분 책 정리해서 풀지 마지막에. 알겠죠? 찍 그거 그렇게 풀지 말라고. 423번을 여러분들 힘으로 다시 풀어봐.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오케이? 책에 풀이 지워버리기. 421번을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본 거고 423번을 책 것처럼 풀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2로 한번 계산을 해봐. 무슨 말인지 가?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인지 가지? 민영 오케이? 잘 나와 423번.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어. 그래 빨리 풀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적었지? 하는 거 적었나? 밑에 의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425번 가볼게. 원래는 앞에 것 다른 것들도 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직은 설명을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쌤이 이렇게 푸는 방법을 설명했던 거고 나중에 가면 심화 때 좀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일단은 근각이상 관계를 익히는 게 목적이니까 근각이상 관계로 풀어.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425번 가보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 이퀄 제로. 얘 세 놈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그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세근으로 하고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얘도 그래 그럼 두 가지 방법도 해줄게. 선생님이 요런 것처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요거 한 번만 해줄 테니까. 일단 출제의도는 뭐냐면 그냥 이 근거의 상대 다 쓰라는 얘기야지. 이거 출제의도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2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얼마? 1이 되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7이 된다는 사실을 분각계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있게 되지. 근데 우리는 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면서 x세제곱의 개수가 얼마? 1이.
3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세근이 되니까 x 빼기 알파분의 1, x 빼기 베타분의 1, x 빼기 감마분의 1 이퀄 제로에 최고차이는 1이니까 1을 곱해주면 이게 3차 방정식이 세워진 거지 뭐. 여기까지 가죠? 오케이. 그러면 다 정리해. x 세제곱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네.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퀄 제로미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하지? 아니, 출제 의도야 이게. 지필드의 출제 의도라고 한다. 이해가죠? 그럼 자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고. 그러면 7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이해가셨죠? 얘는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니까 7분의 2가 되겠지. 얘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7이니까 얘는 빼기 7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럼 식은 결국 x 세제곱에 마이너스 7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7분의 2x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납득은 가요? 저렇게 풀라고 낸 거야 일단.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2, 3차 방정식의 세분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 되려면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봐. 어렵나 좀? 아까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랬지? 자, 요 놈의 세분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지? 근데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을 여기다 해보라고. 그럼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무슨 말인지 봐? x의 제곱이지? x분의 1 빼기 7 이퀄 제로가 되겠지? 여기 x 세제곱 곱해봐. 오케이? 그럼 얼마가 나와? 빼기 7x 세제곱 얘는 플러스 x의 제곱 얘는 빼기 2x 플러스 1이 되지 일단. 여기까지 돼? 다시 마이너스 7로 나눠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7분의 2x 마이너스 7분의 1 똑같은 나오니? 똑같이 나와?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x 대신에 뭐 대입했어? x분의 1을 대입했잖아. x 대신. 맞아 안 맞아? 근데 요 x 자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진 놈이지? 그럼 x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정식은 x분의 1이 근이 되겠죠. 조금 어렵지?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이렇게 풀고 안 되면 저렇게 풀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자. 오케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정리해봐. 이해돼요? 요 별에도 메모해놔.
다 적었니? 적어도 돼? 오케이. 다음 문제 보자. 자, 427번으로 가볼게. 이거 하나만 풀고 조금만 참아. 자, 켤레근이라는 켤레근 생각을 좀 한참 해야 되네. 자, 쉬었다 할게. 쉬었다 합시다. 지금 졸려. 졸리지? 다들 막 죽을라 그래. 애들 이렇게 다들 몸이 아파서 어떡하냐. 하영아 일어나. 켤레근에 가는 내용. 2차 방정식 할 때 켤레근 설명했었나? 복소수 켤레근, 무리수 켤레근? 설명했네.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어. 3차, 4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켤레근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x-1에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뭐 6이 더하죠. 이렇게.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를 한 결과 하나는 무건해지니까 무건해서 얘를 나눈 거거든. 근데 이걸 제로의 근을 조사해보자. 근이 어떻게 나오니? x는 마이너스 1 설마 루트에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러면 결국 루트 5 i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네. 결국에 1을 제외하고 요 형태의 근이 개수가 실수이면 여전히 무슨 켤레근을 가죠? 복소수 켤레근을 가지네. 맞아요. 빼기 1 루트 5i가 근이면 빼기 1 빼기 루트 5i도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되지.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결국에 3차 방정식에서도 a 더하기 bi라는 놈이 근이 되면 a 빼기 bi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 2차 방정식 이미 켤레근 다 배웠잖아. 만약에 그러면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였다면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겠지 구조가. 무슨 말인지 가? 이것만 알면 끝났어. 문제 한번 풀어가 볼게. 427번 봐봐. 따로 뭐 설명을 많이 할 게 없지. 2차 방정식으로 했던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c 이퀄 제로 두 근이 1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근데 미추고 유리수의 a, b, c. 유리수의 a, b, c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1이라는 근은 그대로 빠지더라도 2 빼기 루트 3이 근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야. 무슨 원리 가지?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로 세 근이 다 찾아지는 거지. 분명히 두 근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리수 AB라는 조건 때문에 무리수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A, B, C 값을 다 찾을 수 있게 돼. 이해가죠? 세 근의 합 1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을 더하면 그 값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니까 사라져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 여기까지 힘드니? 두 근의 곱들의 합이야. 얘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한 놈은 B와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결국 얘도 루트 3 또 루트 3 사라지고 2니까 4를 가지겠네. 그치? 얘는 4 빼기 1이고 4 빼기 3이니까 1이고 그래서 b는 5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는 가요? 5가 아닌가? 맞지? 되죠? 세근의 곱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의 곱은 빼기 C와 같다가 돼서 얘가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마찬가지로 429번 봐봐. 밑줄거 실수 mn에다가 밑줄거 실수 mn. 실계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 편례근을 가진다. 즉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빼기 i도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납득하니? 손이 돼? 오케이. 사인 받아 오라 했던 거 받아봤나? 1T 사인 받아봤어? 제출 갖고 왔어? 오늘 받아가야 되는 건가? 소원이는? 사인 받아왔어? 안 받아. 사인 받아와? 쉬는 시간에 인간 강도 니네 줄 터졌으니까 나는 죽겠지. 자, 승원아,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갑자기 생각났어, 승원이 보니까. 승원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1T가 딱 생각나는 거야. 자, 실계수 복소수 켤레근을 가져. 문제를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mx의 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얘 한근 1 플러스 i래. 나머지 그 하나는 1 빼기 i가 또 되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 건 몰라. 알파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1 빼기 i가 된다는 건 알았지만 세 번째 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미지수를 잡는 거지. 근데 세 근의 곱이 주어졌네. 그럼 알파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근데 곱은 1 플러스 i 1 빼기 i 알파의 곱은 얼마? 6과 같습니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지. 1 플러스 i와 1 빼기 i의 곱은 2니까 알파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n 값이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진다는 문제.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럼 합은 다 더하면 얼마야? 2 더하기 알파지? 놈이 빼기 n과 내 알파가 얼마니까? 3이니까 n은 빼기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곱들의 합이야.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3 곱하기 1 빼기 i, 3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되겠지? 그 값은 n과 같다고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빼기 3i 플러스 3i가 사라지네. 그죠? 플러스 3 플러스 3 6 2 다음 8 n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푼지 이해가니? 그래서 켤레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켤레근. 2차 방정식에서만 켤레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3차, 4차에서도 켤레근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까지 되죠? 정리합니다. 정리할 수 있으면. 진도가 팍팍 나가네. 보충을 안 하려고 지금 진도를 빨리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 보충한다고 보니까 표정이 다 굳었잖아. 마지막 주나 셋째 주 정도에 가서 보충할 수도 있어. 지금은 아직까지 간당간당하거든. 간당간당한다기보다는 힘들 것 같거든. 하기.
지워도 될까? 하영이 지워도 돼?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메가의 성질로 가자. 오메가란 허근이에요, 허근. 오메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허근이라는 뜻이야, 오메가는 보통. 허근은 오메가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오메가가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복잡하고. 시험에도 워낙 잘 나오고. 기니 뒤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기니 뒤로 나오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단어냐, 시간 좀 걸릴 거고, 이해가 되게끔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익혀봐, 알겠지? 자, 첫 번째 일단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x의 세제곱 이퀄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허근이야, 허근. 실근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x 1 넣으면 1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실근 1은 오메가가 될 수 없는 거야. 납득까지? 자, 얘가 인수분해 될 거야, 넘기면. x-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제로가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당연히 오메가는 누구의 근이냐? 이 새끼 근이겠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한 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켈레근을 배웠나? 켈레근? 그럼 오메가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오메가 바도 근이지. 납득가?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가 근인 거 이해가 가지? 바가 뭔지 알지? 켈레. 이해가죠?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빼기 i. 1 빼기 i는 1 플러스 i의 바잖아, 바. 1 플러스 i의 바를 넣어주면 1 빼기 i잖아. 맞죠? 아, 그러면 우리는 요 이퀄 제로에 결국 두 근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니?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성립하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된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되죠? 두 번째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오메가도 근이니까 여기다 쓰자. 뭐도 알 수 있냐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두 번째는 오메가가 어차피 얘의 근인 거잖아. 그럼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만들어지겠지. 또 오메가의 바를 세제곱해도 얼마? 1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납득가니? 이 시기는 1, 2번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된다. 이해가셨나요?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찾을 수 있냐? 조금씩 이제 변형을 할 거야. 잘 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 지금. 맞니? 그러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질 거 아니야. 얘를 바꾸면. 이해가죠? 얘는 오메가 바가 누구랑 같아지니?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결국 누가 또 같아져? 오메가 분의 1로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오메가 바가 오메가의 제곱과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과도 또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납득가? 네 번째는 하면서 요 식에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에서 얘를 만약에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납득가? 또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얘를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오메가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이지. 근데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오메가와 똑같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유도가 되는 거야.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이 시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이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든 질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은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제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도 여러분들 양변에 뭘 곱해서 x-1을 곱해서 x 세제곱 1이라는 식을 유도할 줄 알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서 인수분해 해서 푸는 방법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제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더라도 양변에 x 빼기를 곱하면 x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납득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지식이랑 똑같은 패턴에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더라도 오메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허근이라는 뜻인 거야. 똑같아. 이 식이 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될 거고 여기서 똑같은 패턴으로 다 전개가 가능하겠지. 어차피 외우는 게 아니야. 이 형태들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외울 필요가 없다고. 왜 이렇게 바뀔 거야? x세제곱은 1, x세제곱 빼기 1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x세제곱은 8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고.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과정을 외워야 돼. 이해가? 정리 좀 해봐. 정리하겠습니다. 과정을 외우자. 과정을 외워야 된다. 과정을. 카메라 안 꺼졌지? 카메라 감독 잘하고 있어? 거의 꺼지기 직전인데. 다 적었어? 지워도 돼? 문제 풀러 가볼게.
이런 게 어떻게 활용돼서 문제에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자.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줬으니까 내일도 충분히 찾아갈 거야. 자, 431번 가보자. x세제곱은 1 함호근을 마찬가지로 오메가라고 했대.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1번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오메가의 6제곱의 값을 묻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10을 유도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치? 맞아?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얘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 얘가 쓸 것 같지 않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를 써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요 세 개 합이 얼마? 0이 되겠죠? 여기까지인데 뒤에 세 개를 뭐로 묶어낼 수 있어? 오메가 세제곱 묶어내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얘가 또 0이지? 납득하니? 뒤에 남는 게 얼마? 오메가 6제곱이 남지? 오메가 6제곱은 어떻게 바뀌어?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지? 1이겠네, 그치?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거야. 인수분해 해서 그냥 근이니까 근과 계세 관계하고 뭐 근의 모양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도대체 뭘 갖고 이 주어진 식들의 값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고 판단하는 거지.